2020 1월 16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가 횟수 제한 없이 양도하더라도 인정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금 상식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임대 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개정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할 때 기존에는 횟수 제한을 둬서 평생에 한 번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해줬어요.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너무 거주주택으로 혜택을 많이 본다 해서 규제를 한 것인데 실제로 횟수 제한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횟수 제한을 풀었다는 점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잘 개정이 됐다고 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그럼 무엇이냐 보면요. A주택을 취득을 하고 있어요. 2년 이상 거주 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주택 B를 취득을 해서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임대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A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B주택이 있더라도 이 B주택을 주택수에 넣지 않고 A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A주택을 취득하고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이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이 자동 말소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팔 때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되더라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이 장기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넣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끝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또 하나 보면요. A주택을 취득하고요. 장기 임대주택 취득 및 임대 기간 중에 A주택을 양도했어요. 따라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장기 임대 8년이든 10년이든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해주고요. 임대 의무 기간을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비과세가 되는 혜택이에요. 비과세라는 것은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 중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입니다. 장기 임대주택은요. 양도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장기 임대주택으로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중과율을 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다.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하려면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장기 임대주택은 지자체, 시군구와 세무서에 양쪽 다 등록을 하고요.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10년이고요. 이전에는 8년짜리가 있었고 5년짜리도 있었죠. 그리고 임대 개시 기준으로 기준시가 6억 원, 그리고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를 주택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5% 이내 임대료만 임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하더라도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12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부분이고요.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면서 비과세 횟수 제한 없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면요. 다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동일하게 양도가액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당초 A주택을 비과세를 받았고요. A주택을 이때 양도를 하게 돼서 A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B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이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A주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과세 대상을 A라고 보면요. A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A주택이 기존의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죠. 비과세가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일반공제를 적용하고요. 또 A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1세대 1주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이제 안분해서 비과세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부분과 최대 80%까지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 거죠. 이번에 개정된 사항 중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살펴볼게요. 장기 임대주택이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횟수 제한을 없앴어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잘 개정이 됐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보유 시 본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거주주택을 2년 이상을 거주한 거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 때 생애 1회로 제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횟수를 제한을 없앴다는 거고요.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 임대주택이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 그리고 임대료 중과율 5% 이하를 모두 준수해야 된다는 건 동일합니다. 현재 신규 등록은 장기 임대주택 10년만 되고요. 여기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새로이 들어가는데요. 여전히 아파트는 제외되고 있다는 점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1회 횟수 제한이 개정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요,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 이전이 언제냐면 2019년 2월 12일 이전에는 거주주택을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는 거주주택을 평생 1회만 하도록 제한을 했어요. 이때 부동산 급등기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제재가 많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주주택을 계속 갈아타면서 비과세 되는 것을 막으려고 평생 한 번만 해주겠다. 2019년 2월 10일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이전에 축소가 됐다가 25년 이번 이 시행령 개정안으로 다시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초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이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해당이 돼요. 이것이 바로 거주주택 비과세인데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이 임대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A주택을 이제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주택, B주택만 남았습니다. 이때 임대주택을 팔 때는 임대주택은 세금을 내야 되고요. 하지만 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우리 집에 임대주택 하나만 남았고 내가 여기에 가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거주주택으로 바뀐 거예요.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이 주택이 양도되고 나면 1세대 1주택에 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해주겠다는 겁니다. 직전 거주주택, 이 직전 거주주택이죠. A주택이 이때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라서 보유주택 B라고 부를게요. 이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B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고 보유기간 중에 이미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A주택을 이미 양도를 한 거죠. 이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다. 이게 바로 가장 나중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한 주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양도하는 거주주택 B를 말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주택이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데요. 직전 거주주택 중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바로 B주택을 얘기하는데요. 직전 거주주택의 보유주택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B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거주주택, 즉 A주택을 양도한 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비과세 적용할 때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그 전에 이 2채, 3채가 있었어도 모든 기간 1세대 1주택으로 해당하고 계산을 하는데요. 이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해서 임대사업자로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임대사업자 주택을 주택수에 넣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에서 거주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이후에 1세대 1주택인 기간만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한 채만 해당하더라도 이 경우 전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임대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일반 과세가 된다. 이렇게 아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장기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꿨어요. 아까 비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합리화해서 계산하겠다. 이것입니다. 장기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서 따라서 비주택을 얘기하죠.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라고 얘기해요. 직전 거주주택 중에 보유했던 주택이다.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데요. 기존 거주주택, 그러니까 A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한 후에 임대주택이었던 주택 B로 이사하여 거주한 경우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 거주주택 양도 이후에 양도 차액분을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양도 차액을 과세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횟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여기 개정안에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 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 차액분도 비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이해가 쉬워요. 개정 이유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이고요. 영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개정안에서 나온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 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 차입분 비과세 이 부분은 앞에서 말한 거주주택 비과세의 횟수 제한 없이 해주겠다는 그 계산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거주주택이 평생 1회만 계산될 때는 당초 거주용 주택 2년 이상을 거주할 때 요때 한번 비과세 되고요. 그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옮겨가더라도 거주주택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B주택을 취득을 하면서 당초 A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B주택으로 다시 이사를 가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안 해주고 이 부분을 전체 과세를 해줘요. C주택으로 가더라도 이 비과세가 안 되고 여기도 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때에는 모두 다 양도가 됐고 주택이 하나만 남아있어요. 이때는 1주택이기 때문에 1주택일 때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던 모든 주택들을 다 양도하고 D주택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1주택이 된 거고요. 거주주택 비과세는 이때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요. 당초 A주택은 임대주택이 C와 D가 있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로 1회 받았습니다. 그리고 B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면서 이사를 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거주주택 비과세로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C와 D는 임대주택이지만 이 주택수에는 포함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 B주택을 또 팔고요. 다시 C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이때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또 받는 겁니다. 2회, 3회 거주주택을 받고요. 또 이때는 이제 D주택과 C주택이 있는데 D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C주택을 양도하면서 또 D주택으로 가서 거주용 주택에 가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해 받는 거죠. 그래서 거주주택이 1회, 2회, 3회까지 계속 횟수와 제한 없이 실제 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거주주택 비과세까지 시행령 개정안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